생리과다 이 정도면 정말 목숨이 위험합니다. 안녕하세요. 자궁지킴이 이재성입니다. 자궁근종과 자궁성근증을 가지신 분들 중에서 가장 흔한 증상 중에 하나가 바로 생리과다 증상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생리량이 많다라고 느껴도 주변 분들과 대화하다 보면 개인마다 생리량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으로 나도 생리량이 좀 많은데 나도 생리량이 좀 많은데 그러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일반적으로 나만큼 다 많은가 보다라고 판단하고 이 자궁근종과 성근증에 의한 하열이 동반된 생리과다를 무심결에 그대로 유지하면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정상 생리량은 얼마나 될까요? 보통 기간은 일주일 이내로 보고요. 그리고 양은 10cc에서 80cc 정도를 정상으로 보고 대략 80cc 이하가 정상인데 이 정도 양은 요구르트 한 병 정도입니다. 작은 요구르트 한 병 정도입니다. 전체 기간 중에. 그런데 이런 자궁근종이나 성근증 때 발생하는 생리 기간에 만일 선지덩어리 같은 것이 울컥울컥 쏟아지고 이렇게 피가 줄줄줄 난다라고 하면은 이게 하열이 동반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빈혈이 점점 유도가 되는데 이런 출혈에 의한 빈혈이 발생이 되면은 이 빈혈이 다음 생리 기간 전까지 또 회복이 되다가 또 생리 기간에 울컥하고 피를 많이 쏟고 하혈을 하고 생리과다하게 되면 또 다시 빈혈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만성적인 빈혈에 시달리게 되고요. 이 만성적인 빈혈이 잇따라 보면 우리 심장은 우리 몸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게 되고 빨리 뛰어야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기간이 길어질수록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어지럽거나 또 기운이 없거나 그리고 또 손발 같은 경우도 차고 저리다라고 느끼고 심장도 가끔 막 두근두근 거리게 느낍니다. 그리고 흉부 엑스레이를 찍어보면은요, 전체 흉곽에 비해서 심장의 크기를 통해서 우리가 심장 비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전체 흉곽 중에 약 50% 정도를 넘으면 심장 비대증이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심장 비대증이 나타나게 되고 또 심전도에서는요, 부정맥 이라든지 심한 경우는 협심증까지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정말 심장내과의 진료라든지 약 복용을 필요한 경우도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만성 빈혈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인 근종이나 성근증에 대한 치료를 요하지 않으면요, 심장 기능을 좋게 할 수가 없겠지요. 자궁근종과 성근증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를 요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제가 치료했었던 분 중 한 분 중에는요, 이분이 한 11cm에서 12cm 되는 자궁 내막에 노출된 큰 근종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생리가 발생이 되면요, 거의 피가 줄줄줄 쏟고 정말 애기 기저귀 같은 큰 패드가 흠뻑 계속 갈아야 될 정도로 출혈이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너무 출혈이 심하다 보니까 병원에서 빈혈 수치, 헤모글로빈 수치를 측정을 했더니 빈혈 수치가 3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상 여성이 빈혈 수치가 12 이상이 정상인데 3까지 떨어졌다라고 하면 거의 정상인의 양의 3분의 1에서 4분의 1까지 피 수치가 떨어진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이프를 통해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 근종에 대해서 치료를 했는데요. 심각한 빈혈, 생리과다 이런 것 등이 야기되는 자궁근종과 성근증은 그것이 비수술적인 하이프 치료가 됐든 아니면 수술적인 절제술이나 최후의 방법인 자궁 적출까지 근치적인 치료를 고려해야 됩니다. 무심코 생리과다를 방치하면 굉장히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으니까요. 이 생리과다 방치하지 마시고 잘 진찰하시고 잘 치료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